안녕하세요. ABA 선생님 전은지입니다. 오늘은 제 블로그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글인 눈 맞춤과 호명 반응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이 호명 반응이란 키워드로 제 블로그를 제일 많이 들어오시기도 하고 이 글을 가장 많이 보신 걸로 통계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유튜브를 제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께서도 분명 궁금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으로도 남겨놓으려고 합니다. 우리 아이들에게 눈 맞춤과 호명 반응이 왜 중요한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.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고서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학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를 들어서 새로운 장난감을 샀을 때 부모님이 이 장난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주면 아이들은 금방 그 장난감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돼요. 그리고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말 같은 거를 계속 지켜볼 수 있어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도 새로운 행동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. 근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의 경우에는 호명 반응이 좀 잘 나타나지 않거나 자연스러운 눈 맞춤이 어려운 아이들이 많아요.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호명 반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정말 들리지 않는다거나, 그러니까 듣긴 들어도 이게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변별을 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좀 의도적으로 그걸 무시하기도 하는 등 그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어찌됐건 호명 반응과 눈 맞춤의 빈도가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낮게 나타나요.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행동들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동을 보고 모방을 하고 학습을 할 기회를 잃게 되는 거예요. 뭐 행동뿐만 아니라 언어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기술일 수도 있고 놀이 기술일 수도 있고 자조 기술일 수도 있겠지요.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의 얼굴을 쳐다본다거나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본다거나 그들이 불렀을 때 그들을 쳐다보는 행동들은 모든 영역의 발달에 있어서 발달적 중추가 됩니다. 발달적 중추란 말은 무엇이냐 하면 가지치기의 중심처럼 그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기술들이 발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그런 중요한 행동들을 발달적 중추라고 부르는데요. 호명 반응이나 눈 맞춤도 마찬가지겠죠. 그러면 이 눈 맞춤과 호명 반응을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? ABA에서 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. 일단은 아이가 평소에 잘 하지 않는 행동인데 그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강한 동기를 유발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이나 간식을 미리 준비를 해야겠죠. 그리고 평소에 조금 그 장난감과 간식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가 우리가 눈 맞춤과 호명 반응을 트레이닝 할 때만 그 장난감과 그 간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. 뭐 장난감이 될 수도 있고 간식이 될 수도 있고 또 엄마와의 스킨십, 뭐 간질간질 한다든지 삥 돌려준다든지 뭐 살짝 공중에 이렇게 아빠가 던져준다든지 약간 이런 신체 활동도 충분히 강화제가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강화제는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볼 수 있어요. 집에서 할 수 있는. 처음에는 아이들이 눈 맞춤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어요. 그래서 눈을 오히려 더 피하게 되기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아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목표를 정하셔야 해요. 그러니까 호명 반응을 한다 치면 호명 반응 이름을 불렀을 때 아이가 엄마가 있는 방향으로만 방향으로 고개만 돌려도 정확한 아이 컨택은 아니지만 엄마가 있는 쪽을 바라본다면 더 좋겠죠. 눈 처음부터 완전한 아이 컨택을 목표로 하는 것보다는 아이에게 맞게 조금씩 점진적으로 연습하시는 것이 훨씬 아이가 편안하게 그 행동을 배울 수가 있을 거예요.
눈맞춤을 연습하는 경우에는 아이가 기다렸다가 아이가 엄마를 딱 쳐다보는 그 순간 직후에 바로 아이가 좋아하는 간질간질을 해준다든지, 좋아하는 간식을 바로 제시를 한다든지, 좋아하는 장난감을 딱 켜준다든지, 그렇게 해서 눈맞춤 행동과 그 뒤에 따라오는 결과, 강아지가 즉각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해주고, 이 횟수가 하루에 굉장히 많아져야 돼요. 그래서 이 결과를 제시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학습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호명 반응 연습하는 것도 ABA에서 말하는 행동 분석의 ABC를 생각을 해봤을 때 선행 자극으로 아이의 이름을 어느 정도 거리에서 부를 것인지, 아무래도 처음에는 가까이서 불러야겠죠. 그리고 고개가 너무 뒤를 돌아보고 있는데 엄마가 부르는 것보다는 아이가 그래도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살짝 고개만 들면 될 정도로 이렇게 가까이서 연습을 처음에는 하는 것이 좋을 거예요. 그렇게 해서 엄마가 어떤 거리에서 어느 방향에서 이름을 불렀을 때 아이가 엄마의 얼굴 쪽을 쳐다본다는 것을 목표 행동으로 잡으시고, 그리고 그 목표 행동이 일어나면 바로 즉각적으로 강아지를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요. 이때 이제 아이가 그냥 처음부터 엄마가 가까이서 이름을 불렀다고 해서 쳐다보는 건 아니겠죠. 어떤 방식으로 촉구를 줄지도 정해야 해요.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고개를 엄마가 손으로 부드럽게 누구누구야 하고 이렇게 얼굴을 살짝 돌려주는 이런 신체 촉구를 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손가락으로 엄마의 얼굴을 누구야 하고 여기를 보라는 의미로 손가락으로 살짝 얼굴을 가리킬 수도 있겠죠. 그러면은 어디를 봐야 되는지 이렇게 위치를 촉구를 줄 수도 있고요.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할 수 있는데, 너무너무 안 될 때는 강화제를 가지고, 아이는 강화제는 무조건 좋아하기 때문에 쳐다본다는 전제하에 강화제를 살짝 눈 가까이에 대고 아이가 탁 얼굴 쪽을 바라보면 바로 그 강화제를 제시한다든지,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인위적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이런 방법을 쓰실 수도 있어요.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반복적으로 많은 제시가 필요하고요. 아이들마다 이 과정을 몇 번씩 며칠 동안 해야 되느냐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. 정말 빠르면 그 하루 만에 할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아이들도 있어요. 근데 그때 왜 우리 아이는 안 되지? 이 정도 했으면 돼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좌절을 하시는 게 아니라, 어떻게 하면 아이가 이 목표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촉구를 줄 것인가, 조금 더 쉽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건, 촉구는 최대한 빨리 없애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내가 위치 촉구를 줬으면 이렇게 하다가 살짝 조금씩 촉구를 팔 움직임을 제거를 하셔야 돼요. 빼셔야 돼요. 그래서 누구누구야 불렀을 때 바로 쳐다보는 행동이 나오고, 쳐다보는 행동 뒤에 강화제를 제시하고, 이렇게 해서 촉구는 점진적으로 뺄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를 좀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러한 연습은 매일 비슷한 시간에 비슷한 장소에서 늘 하던 사람과 먼저 하고, 그 다음에 조금 잘 되면 다른 공간에서 또 다른 시간에 다른 사람과 하면 더 일반화되는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처음에는 가까이서 부르는 거나 가까이서 눈맞춤을 하는 것을 먼저 하다가 점차적으로 엄마가 가까이 조금 더 1m 떨어진 곳에서 2m 떨어진 곳에서, 그리고 다른 방에서, 그리고 서로 각자 다른 공간에서 이름을 불러도 아이가 와서 쳐다보는지 대답을 하는지,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, 그리고 아이와 엄마와 그 환경에 맞게 또 바꿔서 해볼 수 있겠죠. 근데 굉장히 꾸준하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ABA 센터에도 가보시면 선생님들이 같은 프로그램을 굉장히 여러 날 하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.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그 아이의 빈도가 증가하지 않는데 무조건 매일매일 하시는 건 아니에요. 아이가 증가를 하고 있는지, 이 행동이 근데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, 아니면 별로
효과가 없이 비슷하게 가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고, 그리고 아이가 프로그레스 진전이 있어 보이거나 조금 더 프로그램을 진행해도 되겠다는 판단 하에 비슷한 그 프로그램을 매일 하시거든요. 그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 또한 이걸 하루 한 번 해보고 그 다음날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씩 꾸준히 많은 날들을 이 눈맞춤과 호명 반응에 할애를 하신다는 거예요. 그만큼 ABA 특히 조기 집중 행동 중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눈맞춤과 호명 반응이에요. 이거는 사실 1대1 상황보다도 아이들이 그룹 상황에 들어갔을 때 결국은 우리 아이들이 특수교육의 상황이든 일반 교육의 상황이든 결국은 그룹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,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바로 중요하게 그 그룹을 리드하는 선생님과 눈맞춤,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불렀을 때 내가 그 상황에서 다른 일을 조금 중단하고 누군가 불렀을 때 그 사람을 쳐다보거나 대답을 하는 거는 그룹 상황에서도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. 그래서 1대1로 눈맞춤과 호명 반응이 잘 되면 1대 다 상황에서 눈맞춤과 호명 반응이 잘 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, 그때 잘 되지 않으면 그때도 다시 트레이닝을 할 필요가 있겠죠. 근데 1대1 상황에서 좀 잘 되지 않았는데 그룹 상황에서부터 연습을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1대1 상황에서 좀 더 호명 반응과 눈맞춤이 충분히 잘 되도록 연습을 하고, 그 다음에 그룹 상황에서도 좀 더 잘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고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죠. 그러면 눈맞춤과 호명 반응에 대해서는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눈맞춤과 호명 반응에 대해서는 저도 또 블로그에 글 올리거나 하면 또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